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출석 체크 없다고 했는데도 많이 들어왔네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 아 이거 왜 안 없어지냐? 여러분들 오늘 중간고사 풀이 할 거고요. 중간고사 풀이도 하고 조금 몇 가지 어차피 오늘 뭐 출석 체크 안 하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거라서 몇 가지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강의 계획을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그 강의 의견에 대해서 그 과제로 제출한 거 있는데 그거 확인 못한 사람들은 확인해 보세요. 우리 중간고사까지 온 기념으로 해서 여기 강의 의견을 중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기명으로 해도 되고 익명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이 강의 전반부에서 느꼈던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뭐 벌써 제출한 사람도 있고 아직 제출 안 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그냥 체크만 할 겁니다. 제출했나 안 했나만 체크할 거고요. 사실 이 전반부 강의에 다룬 이 토픽들 되게 분량도 많아요. 분량도 되게 많은 것도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되게 깊이도 있게 갔어요. 되게 쉽지 않게 갔는데 뭐 결국에 뭐 강의 의견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제 수업은 좀 확실히 좀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수업이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좀 수강생들 사이에 편차가 좀 있어요. 실력의 편차가 되게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제일 한쪽 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진짜 머신러닝 잘 모르는 사람 내지는 그냥 개론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머신러닝 경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한편에는 그래도 관련해서 머신러닝 수업을 좀 들어봤는데 좀 이론적으로 많이 안 들어가서 답답했던 사람들, 너무 겉핥기만 해서 그냥 의미 위주로만 설명하는 그런 수업들, 이제 요런 좀 격차가 있거든요. 그런 격차들 사이에서 확실히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맞춰져 있어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좀 후자에 맞춰져 있다는 거. 그래서 강의 지금 평가 의견 들어오는 것들 중에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은 다른 수업에 비해서 진짜 얻어가는 게 확실하다. 어려운 건 맞는데 내가 진짜 좀 깊이 있게 궁금했던 것들을 정말 좀 디테일하게 다뤄줘서 고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이제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렵죠. 되게 어려울 거예요. 되게 많이 어려울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특히 좀 이번 전반부에 제가 좀 부족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파이썬 난이도를 너무 점프를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좀 맨 처음에 파이썬 인트로덕션 하고서 좀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근데 좀 프로그래밍 자체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는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 프로그래밍은 뭐 제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실력이 빨리 느는 길이고 그리고 다만 그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은 뭐 예제 코드를 좀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쭉 해주는 거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면서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론보다도 더 불친절했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우리 강의 후반부 내지는 다음 학기 수업을 한다면 조금 그런 부분은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던 간에 플립드 러닝을 하면서 이제 이론을 좀 더 많이 다룰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두 번밖에 없는데 이론 한 번 실습 한 번 하면은 제 생각에는 머신러닝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전 강의도 두고 본 강의도 두고 그래서 보통 이론을 사전 강의랑 본 강의 첫 번째에서 다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더 좀 시간 확보도 많이 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난이도 잘 낸 것 같거든요. 물론 좀 분포가 많이 퍼졌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그 낮은 점수 영역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낮은 영역에 가 있어서 그거는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뭐 난이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업에서 하는 난이도랑 제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난이도랑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좀 시험이 좀 쉽, 그러니까 수업에 비해서는 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뭐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업을 충분히 잘 이해했다면 좀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난이도였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쨌든 전반부에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고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잘 따라오신 것 같고, 좀 못 따라오신 분들은 뭐 강의 평가에 뭐 자기가 뭐 잘 몰라서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좀 제가 배려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까지 왔고, 이제 남은 주차를, 근데 여기를 좀 고민 중이에요. 요 세 파트를 좀 고민 중이에요. 원래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좀 뉴럴 네트워크의 비중이 이거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래도 한 4, 5주는 했었는데 좀 다른 수업이랑 겹친다는 의견이 있어서 많이 줄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좀 여기까지 오고 드는 생각이, 이렇게 된 거, 제가 이거 이렇게 3주 동안 뉴럴 네트워크 커버 해봤자 그렇게 뭐 좀 심도 있는 내용으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이거 그냥 뭐 다른 수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여기 3주를 그냥 날리고 오히려 머신러닝을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 중입니다. 요거 아마 바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프리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된 게 지금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아마 여기 12, 13, 14주 차에 강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면 아마 프리클래스를 제가 추가로 녹화를 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이론을 더 나가고 싶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염두해 두고 계세요. 네. 요 뭐 베이지안 인퍼런스 이런 것도 솔직히 조금 머신러닝 수업 치고는 좀 더 나가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나가볼까 하는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몇 가지 약간 홍보를 할게요. 홍보 좀 하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저희 창의 자율과제라는 걸 저희 학과에서 공모를 하고 있어요. 창의 자율과제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이제 팀을 짜가지고 이제 뭐 올해 10월, 11월까지 한 반년 정도 되겠죠. 6개월, 7개월, 8개월. 그동안 이제 과제를 하나를 수행을 하겠다. 그래서 과제당 우리는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저를 포함한 그 교수님들이랑 여러분들이 제안한 주제에 관련한 멘토를 섭외를 해서 이런 거를 지원을 해줄 거고, 모집 분야로는 일단 큰 타이틀로는 뭐 AI 코어 아니면은 AI 융합 기술 이런 건데, 요런 5개의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분야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담당하는 교수가 정해져 있고, 자유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유 분야로 지원을 하면은 뭐 이제 저희가 그 멘토나 이런 거를 섭외를 해서 매칭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분야 3, 근전도를 이용한 낙상 감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관심이 있어도 좋고 아니면 다른 주제도 좋으니까, 뭐 내가 이번 학기에 요런 거 한번 지원금 받아서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은 요런 거 지원을 해보시라는 뭐 말입니다. 그래서 3명 이상으로 팀을 이뤄야 되고, 대학원생이 1명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대학원생 없는 경우에는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 섭외해서 드릴 테니까, 뭐 요런 게 있고, 좀 지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뭐 QR코드 찍어 가셔도 되고, 뭐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올라와 있는데, 뭐 요거는 제가 요 포스터랑
공고문 같은 거, 링크 같은 거 저희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 이거 좀 민망합니다. 민망하지만 저희 학과에서 대학원생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5월 좀 초반에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인공지능학과 소속의 교수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생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학과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이 모집 공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집 공고뿐만 아니라 홍보하는 김에 저희 연구실도 좀 홍보를 하려고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이름을 따서 스파크라는 S팍이라는 걸 따서 스파크랩이라고 했고, 그 연구하는 주제로는 크게는 로보틱스, 로봇이랑 머신러닝을 하는 연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예전에는 생체 신호 같은 거를 바탕으로 근육에서 나오는 생체 신호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뭐 사람의 동작을 인식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로봇을 제어하는 연구를 주로 했었는데, 뭐 요즘에는 꼭 그것만 하지도 않아요.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무엇이든 시켜줄 거니까, 뭐 혹시나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연구실이나 저희 학과도 한번 고려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홈페이지 잘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구경하세요. 뭐 저희 연구 분야도 있고, 특히 여기 오퍼튜니티라는, 여기 사진 카메라에 가리네. 여기 오퍼튜니티라는 이 항목에 가면은 저희 연구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진짜 다른 어떤 랩보다 상세하게 써놨어요. 예를 들면은 대학원 입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지도교수 배정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거 다 얘기 나와 있고, 만약에 내가 지금 학부생인데 우리 연구실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생인데 학성 연계면은 대학원생이랑 동일하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뭐 학부 연구생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학성 연계는 아니고 그냥 학부생이다라고 하면은 뭐 학부 연구생으로 아니면은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뭐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원생이라고 하면은 해야 할 일들이 뭔지, 인건비는 어떻게 나오는지, 뭐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학부 연구생이라면은 어떤 일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인건비는 나오지 않지만 인센티브는 드린다는 거, 뭐 그런 내용들, 이런 거 다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한번 좀 들어와서, 제가 그래도 뭐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도 좀, 저 교수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같이 연구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홍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중간고사 풀이를 하러 갑시다. 아이고, 이게 아닌데. 중간고사 풀이하기 전에 우리 성적을 한번 보고 갑시다. 요거 올린 거 다 보셨죠? 올린 거 다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좀 수강생이 많아가지고 서술형보다는 객관식, 단답형을 많이 냈어요. 그냥 채점할 때 좀 용이하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요 4-A 뒤에 가서 설명할 건데, 이거 아주 정확하게 맞춘 사람만 정답으로 인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답률이 난리가 났죠. 요런 문제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 뭐 점수 받아보시고 자기 성적, 그 자기 답안지랑 좀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좀 점수 자체는 후하게, 네, 100점 만점 점수예요. 100점 만점 점수입니다. 네. 100점 만점에 36점부터 90점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카메라 점수 포함입니다. 카메라 점수 10점 포함입니다. 카메라에서 감점 받은 사람 3명 있습니다. 3명. 카메라 감점 여부는 저하고 조교 그때 한 명 들어왔었거든요. 둘이 논의해가지고, 그때 기준이 있었잖아요. 책상 위, 얼굴, 양손, 모니터 전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판단해서 3명 감점했어요. 여기 중에 3명이 10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뭐 점수 분포는 뭐 요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여기 약간 중상위권이 요 정도에 좀 여기 80점대 좀 사람 많고 여기 중간에 65점대 여기 전으로 좀 있고 여기 약간 점수 낮은 그룹이 하나 있고. 네, 아주 그룹이 극명하게 나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무슨 얘기가 있었지? 점수는 어쨌든 저는 점수는 되게 후하게 준 편이었어요. 심지어는 뭐 계산 과정을 내가 진짜 다 쓴 사람인데 뭐 마지막에 뭐 적분하다가 뭐 계산 실수 하나 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맞게 해주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트집 잡으려고 그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한 게 아니라 만약에 답만 덜렁 있는데 답이 틀리면 그거는 그냥 여지없이 틀리는 건데 답만 덜렁 있는 게 틀렸는데 풀이 과정이 거의 99% 맞았어요. 99%도 아니야. 거의 한 90% 맞았어. 그러면은 맞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채점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자료실에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진짜로 풀이에 들어갈게요. 문제를 제가 띄워놓고 해야 되네. 여러분들 일단 시작합시다. 맨 처음 트루 폴스 문제. 아 이거 옆에다가 좀 띄워놓을 수가 있나? 잠시만요. 이거 좀 줄일까? 이렇게 줄일까? 아 화면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애매하네요. 이러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시험 문제 같이 띄워놓고 보세요. 1번 트루폴스 문제부터 보면은 1번의 A번 같은 경우에는 오버피팅이죠. 과적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기 안 올릴 겁니다. 필기 안 올릴 거예요. 영상으로만 올릴 거예요. B번 같은 경우에는 true죠. C번 그레디언트 벡터는 항상 대상함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키죠. 요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하드 SVM 같은 경우에는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경우 맞죠. 그쵸.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프트 SVM으로 가야 된다고 했었죠. K-미즈 클러스터링 이터러티브하게 구하죠. 그 평균을 구하는 과정과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그러니까 결국 그때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했지만 RNK 구하는 거 0 또는 1인 값의 RNK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또 민을 업데이트하고 요거 왔다 갔다 하는 이터러티브 메소드죠. F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러닝 레이트는 일정하지 않아도 되죠. 뭐 그때 익스포넨셜 디케이니 뭐 그런 얘기 지나가면서 했었죠.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는 우리가 고정을 해도 되지만 고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때그때 다른 값을 써도 되죠. 우리가 그냥 정하기 나름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요렇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도 쉬웠죠. 믹싱 코이피션트의 합 1이 돼야 되죠. 그때 뭐 그 뭐 가우시안 분포를 뭐 예를 들어서 얘랑 얘 뭐 두 개의 가우시안 분포를 합칠 때 여기 앞에 들어가야 되는 값들 요런 믹싱 코이피션트 뭐 파이라고 했었죠. 요것들의 합은 항상 1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새로운 디스트리뷰션이 되죠. 그러니까 요것도 더해서 1이고 요것도 더해서 1이니까 요거 다 더해서 1 되게 하려면은 요 앞에 곱해지는 것들의 합이 1이 되어야 되죠. B번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로 나타낼 수 있죠. 확률 밀도 함수도 맞게 했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한 사람도 맞고요. 근데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한 사람은 틀렸습니다. distribution이란 말은 앞에 나와 있죠. 요거 말고 요렇게 쓴 사람들 뭐 확률 분포 함수를 미분한 거 뭐 요렇게 써도 맞게 했어요. 의미상으로는 다 맞으니까요.
이거 진짜 관대하게 채점했다니까요. 난 진짜. C번. 듀얼 프로그램에 대한 스트롱 듀얼리티는 컨벡스 문제인 경우에 성립하죠. 컨벡스 문제, 뭐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뭐 이런 거 다 맞게 했습니다. 그거 말고 뭐 특별히 다른 오답은 기억 안 나는데. 요거는 틀렸습니다. D 스타는 P 스타. 요거는 오답입니다. 요거는 그냥 요거 자체가 하는 말이 스트롱 듀얼리티죠. 그게 언제 성립하냐? 뭐 요렇게 요거 검색해서 쓴 사람들인 것 같은데 뭐 슬레이터 조건이라고 요것도 맞게 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찾아서 썼나 몰라. 어쨌든 슬레이터 조건이라고 한 사람들도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3번 이제 단답형이 시작이 되는데 A번은 쉽죠. 머신러닝.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저 진짜 고민 많이 한 게 뭐였냐면은 러닝 머신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답 같아요? 오답 같아요? 나 이거 진짜 진지하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러닝머신. 저 이거 정답으로 했습니다. 러, 러닝머신 정답으로 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B번. 랜덤 베리어블은 사건에서 어떤 숫자로 가는 매핑이죠. 사건입니다, 사건. 뭐 사건이라고 쓴 사람도 있고, 뭐 사건의 집합, 이벤트, 뭐 하여튼 뭐, 아, 그리고 샘플이라고 쓴 사람도 정답으로 인정했어요. 뭐 샘플 내지는 샘플 스페이스. 이거는 아마 검색을 해서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어서, 네. 뭐 사건, 샘플 스페이스, 요거를 정답으로 했습니다. C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컴플멘터리 슬랭리스를 물어보는 거죠. 요거를 정답으로 인정했고, 기억나는 오답이 뭐가 있지? 좀 고민을 했던 오답 중에 하나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답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요. 서포트 벡터 여부를 결정하는 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맞는데 제가 물어본 거는 KKT 컨디션 중에서 어떤 조건을 물어본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어렵지만 오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거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저는 조건 중에 하나를 물어본 거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답은 컴플멘터리 슬랭리스였어요. 요 컴플멘터리 스펠링 틀린 사람도 다 맞게 해줬습니다. D번. 디시전 바운더리까지의 거리는 아주 제대로 쓰면은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오답으로 인정한 경우 얘를 그냥 X라고 쓴 것도 오답이래. 정답으로 인정한 거. X라고 써도 정답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웠던 아주 많은 오답들이 뭐였냐면은 뭐 W0분의 W. 요거는 원점부터 디시전 바운더리까지의 거리죠. 내지는 뭐 Y0분의 W. 이렇게 쓴 사람들. 요거는 그냥 오답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절대값을 뺀 사람들. 요것도 그냥 다 맞게 했습니다. 네. 요거는 오답이고 어쨌든 요거를 다 써서 요거를 다 쓴 사람들은 정답을 했습니다. 2번.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값 0이죠.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F. 이거는 일단 원하는 건 정규화 내지는 뭐 레귤러리제이션. 요게 정답이고 또 인정한 정답으로는 네, 한예지 학생 YXN으로 해도 정답 맞아요. 네, 요렇게 쓴 사람도 정답으로 했어요. 요것도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요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에 0을 넣으면은 요거는 오답이에요. 여기에 XN이 들어가야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 정규화에 대해서는 페널티라고 쓴 사람도 있어요. 페널티.
근데 이것도 정답으로 했습니다. 어떤 모델의 복잡도에 대한 페널티라고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어서 페널티라고 쓴 사람도 인정했습니다. G번 타입 2 에러죠. 이거 제가 심지어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내지는 false negative라고 써도 맞게 했고요. 단 한 명 타입 1 에러라고 써서 맞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타입 1 에러라고 해놓고 가설을 썼어요. H0 가설을 이제 코비드의 양성인 경우라고 이렇게 해당하는 가설 자체를 명시해 놓고 그 경우에는 타입 1 에러가 이제 그 위험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지만 테스트로 못 검출한 경우 요렇게 써도 맞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답은 요거예요. 타입 2 에러 내지는 폴스 네거티브입니다. 요렇게 일단 간단하게 대답하는 문제는 요렇게 끝났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지 하세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 진짜 4번이 추가한 문제예요. 그 계산 문제 빼면서 제가 추가를 한 문제가 4번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률이 이렇게 낮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좀 트릭을 많이 썼어요. 트릭을 많이 쓴 게 뭐냐면 이 트릭을 다 찾아낸 사람이 별로 없었어. 보통 여기 트릭이 뭐가 있냐면 일단 요게 트릭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얘도 트릭이에요. 또 뭐도 트릭이냐면 얘도 트릭이에요. 원래 꼴이 뭐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인 경우에 그 라그랑지 펑션이 요렇게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면요.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람다 F1 플러스 누의 F2 마이너스 1 요렇게 정의해야 돼요. 요게 세 번 생각을 요 세 개를 다 찾아야 됐죠. 그래서 이거를 부분 점수를 인정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애초에 시험지에다가 그냥 써버렸잖아요. 단답형인 경우에는 부분 점수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답률이 아주 개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눈치챈 사람 많아요. 요거 눈치챈 사람은 진짜 많고 요거나 요거까지 눈치챈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것까지 눈치챈 사람만 4의 A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나 이렇게까지 틀릴 줄 몰랐어. 요게 어쨌든 A번 정답은 이거고요. B번 정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에서 정의한 라그랑지안 펑션을 가지고 일단 라그랑지안 듀얼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요게 뭐였죠? 요게 슈프리멈인가 인피멈인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기억나는 사람? 이거 뭐예요? 맥시멈인가요? 미니멈인가요? 누구 대답해줄 사람? 인피멈이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듀얼 문제까지 정의를 해야 되죠. 듀얼 문제 같은 경우에는 G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고 그때 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B번을 채점할 때 그러니까 A번에 오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일단 라그랑지 펑션을 잘못 정의했더라도 잘못 정의한 라그랑지 펑션에 대해서 라그랑지 듀얼이랑 듀얼 프로브럼을 잘 정의했으면 정답으로 인정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번의 오답 여부랑 A번에서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뒷과정을 제대로 했다면 맞게 했어요. 네.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내가 정의를 잘못한 라그랑지 펑션에 대해서도 듀얼 문제까지 잘 만들었으면 맞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쵸? 아, 이렇게 이럴 수가 없는데. 그쵸? 그렇습니다. 어쨌든 B번의 답은 요겁니다. 요거 쓰고 요거 제대로 썼으면 맞는 겁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5번의 A, 퍼셉트론 알고리즘이죠. 그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구현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말까지 써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퍼셉트론 여부만 들어가 있으면 맞습니다. B번. B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B번은 쉬웠지. B번은 뭐 MP 랜덤 퍼뮤테이션이죠. 이거는 거의 오픈북으로 과제만 잘 했으면 충분히 다 찾아서 쓸 수 있는 문제였고, C번이 문제였어요. C번. C번이 여러분들 지금 W는 W 더하기 에타, 여기에다가 이제 1 X 제곱에다가 Y 요렇게 곱하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H 스택으로 쌓죠. 요거를 H 스택으로 쌓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요 버전에서 벡터는 뭐냐면 얘가 벡터예요.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죠. 스칼라는 얘가 스칼라고 얘가 스칼라예요. 그거를 조금 고려를 해서 제대로 쓴 경우에 맞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정확하게 쓰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x에 그 id 미스 클래스 0, x 제곱에 id 미스 클래스 0 곱하기 뭐 y에 id 미스 클래스 0이잖아요. 근데 이 0을 0에서 10, 0에서 10, 0에서 10 이렇게 바꾼 사람들에 대해서 부분 점수를 주고 싶었지만 줄 수가 없었어요. 내 기억에 안 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거라도 생각을 한 사람을 내가 이걸 정답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거를 오답으로 해야 되는 건가,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제 기억에 이거를 오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단순히 이 0이라고 된 거를 0에서 10, 그러니까 미니 배치로 바꿔야 되는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겠죠. 디멘션이 안 맞아요. 디멘션이 안 맞습니다. 제가 원했던은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포문을 딱 하나만 더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id, range 뭐 0에서 10 한 다음에 요 0 자리를요. 요 0 자리를 id라고 하면 안 되겠다. k라고 할게요. 요 id 미스 클래스 k로 바꾸면 돼요. 요렇게 하면은 딱 제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 이건 것 같아요. 요렇게 쓴 사람이 있었나 모르겠다. 한 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디멘션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뭔가 고민을 한 사람, 뭐 그게 실제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오류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지금 요 식에서 요 벡터들과 요 스칼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디멘션에 대한 고려를 한 코드를 만든 사람들만 맞게 해줬어요. 그게 아니라 그 아까도 말했지만 id 미스 클래스에 0이라고 돼 있던 거를 요렇게 간단하게 바꾼다고 코드가 돌아가지 않아요. 생각할 게 좀 더 있어요. 그것까지 생각한 경우에만 맞게 했습니다. 네. 포문으로 돌리면 미니 배치죠. 미니 배치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하면은 요거를 한 줄짜리 코드로 구현을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np sum 같은 거를 해서
그 그레디언트들의 합을 구해야 돼요. 그레디언트들의 합을 구해서 곱하는 게 맞거든요. 여기에 그 1이랑 x랑 x제곱으로 이루어진 벡터에다가 그 y 값을 곱해서, 그럼 요게 지금 벡터 곱하기 스칼라가 돼서 하나의 벡터가 나오는데, 그거를 썸메이션을 해서 벡터들의 합으로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미니 배치를 하려면은. 근데 그거랑 동일한 역할을 이렇게 포문으로도 사실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 개 그냥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MP 썸까지 해서 구한 사람은 없었어요. 내 기억엔 없었고, 원래는 요 코드를 포문을 추가하지 않고 한 문장 안에서만 고치게 하려는 문제를 내려고 했었어요. 그 경우에는 뭐 요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벡터랑 행렬 가지고 해가지고 직접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사실 포문을 추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냈는데, 좀 문제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넘어갈게요. 6번의 A는 채점하는 기준이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RMSE는 결국, RMSE를 최소화한다는 거는 요 Y와 Y 햇 사이를 최소화하는 거랑 동일하잖아요. 동치잖아요, 동치. 근데 이게 결국은 거리를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거리. 그래서 결국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예를 들어서 Y는 여기고 Y 햇은 이 하이퍼플레인 상에만 존재한다고 했었고, 여기 사이의 거리가 결국 에러인데, 요 에러가 최소화되는 거는 결국 요거의 거리가 최소화된다는 거는 결국 이 점을 여기 평면에 수직하게 내리는 거랑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원래 어떤 점과 어떤 평면 사이의 거리는 수직한 거리를 하잖아요. 수직일 때가 최소가 되잖아요, 거리가. 우리가 여기를 막 요렇게 막 선을 여러 개 그었을 때, 그 선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RMSE를 최소화하는 거는 얘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거고, 그거는 수직으로 만날 때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설명이죠. 어떤 점과 평면까지의 거리는 수직한 경우에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직교해야 하는 이유는 그거죠. 점의 거리가 최소화될 때가 수직한 경우가 최소가 되니까. 그거 딱 한 문장 쓰면 끝납니다. 이거는 되게 많이 맞추셨던 것 같아요. 네. 의외로 나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B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모델이 폴리노미얼이죠.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매트릭스가 이렇게 일단 바이어스 텀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넣어야 되고, 얘의 제곱값도 넣어야 되죠. 다시 제대로 설명할게요. 지금 주어진 x, y가 뭐 0,0, 1,1, 2,3, 1,2, 2,2, 3,5, 4,4, 4,6, 5,8, 5,7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디자인 매트릭스 X에는 일단 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네. 그러니까 1을 일단 10개 넣어야 되죠. 바이어스 텀에 대해서 넣고, 이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값들을 다 넣어야 되죠. 방금 초록색 밑줄 친 값들이요. 그리고 얘네들의 제곱값을 넣어야 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y는 뭐다?
0, 1, 3, 2, 2, 5, 4, 6, 8, 7 이렇게 나오죠. 요거 두 개 쓰면은 됐죠. 그쵸. C번. C번은 여러분들 라쏘죠. 라쏘의 이름을 물어보려는 문제도 포함시키려 했지만 포함은 안 시켰어요. 근데 라쏘에서 하면은 해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0이 나올 수가 있다고 했죠. 요 세타라는 게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수잖아요. 근데 여기가 뭐 0, 뭐 1점 얼마, 뭐 0점 얼마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 얘가 0이 나왔다는 거는 그게 뭐다? 얘는 중요하지 않은 인풋이다. 내지는 피처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라쏘라는 게 이제 피처의 중요도를 판단을 해서 그게 중요하면은 어떤 실수값이 나오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C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바이어스 텀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0이 나오다 보니까 바이어스의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거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바이어스 텀에 의한 영향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결과로 나왔다는 거. 그렇구요. 우리 좀만 쉬었다 합시다. 우리 50분까지만 쉬었다 할게요. 어디까지 했지? 7번 할 차례구나. 여러분들 7번 같은 경우에는 7번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내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그 시그니피컨스 요거 다룰 때 나왔던 분포를 가지고 했죠. 그쵸. 근데 그때도 약간 라이클리후드랑 엮이는 개념이 있다고 했었죠. 요거 한번 좀 제대로 해볼까요? 라이클리후드는 그러면은 뭐라 쓸까? x1, x2부터 xn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죠? 세타에 대한 함수죠. 여러분들 요거를 그냥 x 하나만 쓴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틀렸습니다. 우리 지금 n개, 라지 n개의 샘플이 있는 경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잖아요. 요거는 그러면은 뭐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각각이 IID라는 얘기를 안 하긴 했구나. 근데 어쨌든 인디펜던트 하니까 곱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러면은 요거 요렇게 바뀌겠죠. 근데 얘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면은 요게 전부 다 썸메이션으로 바뀌죠. 그리고 로그 세타 마이너스 세타 xn으로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하니까 로그 세타 2 요건데 요거는 곱이니까 로그 세타 더하기 로그 요건데 얘는 익스포넨셜 자연 로그 취하면은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결국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들 바 x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x 바로 치환을 했으면은 걔가 뭘 치환한 건지는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봐줬습니다. 강의 자료에 있으니까요. 네, 엄밀하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어쨌든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구한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구할 수 있죠. 요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대로 옮겨 쓰면은 요거니깐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우리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로 가져갈 수 있죠. 요거를 뭐 잠깐만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자리가 바뀌었네. 요렇게 내지는 x 바분의 1 이렇게 치환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가우시안 분포보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구하는 거 좀 편하잖아요. 그 분포가 어렵게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냈는데, 그래서 냈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얘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괜히 더 어려워졌던 것 같아. 그렇습니다. 8번. 여러분들 이거 필기 안 올려요. 영상만 올립니다. 8번에 A. 두 인터벌. 여기는 클로즈드고 여기는 오픈이죠. 조건부로 쓰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0에서 1 사이인 실수들. 근데 얘는 여기에 등호가 빠진다는 거.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1의 포함 여부죠. 그쵸? 여기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1 빼고 1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위의 집합 같은 경우에는 1도 포함이 된 거고요. B번 K-미즈 클러스터링에서 RNK는 일단 정의를 쓰면은 뭐 요거였죠. 뭐 K가 아규먼트 민, 뭐 XN 빼기 뭐 뮤 J라고 할까요? 정의는 이렇게 되고 요 뜻을 설명하면은 결국 이거죠. RNK가 1이라는 거는 결국 그 XN 내지는 n번째 샘플 뮤 K 내지는 K번째 클러스터죠. 에 가장 가깝다. 그러니까 뮤 K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요 2번 K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 XN이랑 뮤 K를 포함해서 설명하려고 말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C번 요거 리스폰시빌리티 정의를 안 쓴 사람이 있어요. 정의 빠뜨리면은 일단 점수 없습니다. 요 감마 ZNK인가? ZNK의 정의 뭐였어요? 요 노멀라이즈 하는 거 들어가죠? 파이 K에 XN 뮤 K 뭐 시그마 K 뭐 이런 거 쓰면 되죠. 그리고 여기 똑같은 거 들어가면 되죠. 노멀라이즈 하는 텀으로요. 요거 정의를 쓰라고 했는데 정의를 안 쓴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심지어는 그거 뭐야 작년 기출에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거의 의미는 뭐 모르겠어요. 다들 프리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XN의 뭐 K번째 클러스터가 뭐 클러스터 내지는 뭐 가우시안이 미치는 영향력이다. 뭐 요런 표현을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풀이 때 그렇게 했나? 뭐 그렇게 쓰면은 뭐 얼추 맞은 겁니다. 그 결국 n번째 샘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개의 가우시안에 대한 어떤 라이클리후드가 있고 그거를 노멀라이즈를 한 건데 뭐 결국에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 첫 번째 클러스터가 뭐 얘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는 이 첫 번째 클러스터에서 얘가 관측이 될 확률 뭐 그 정도로 설명을 하면은 맞죠. 네. 요거는 거의 요 의미는 거의 다 맞았는데 정의를 빼먹어서 틀린 사람이 조금 있었어요. 9번 유일한 서술형 문제죠. 그 0점, 4점, 8점으로 나뉘었어요. 만점이 8점짜리거든요. 아 5점이네.
어? 5점이었어? 잠시만요. 몇 점 몇 점으로 나눴지 내가? 잠시만요.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아, 이거 화면 공유 되면 안 될 텐데. 화면 공유 잠깐만 들어가 있어라. 비활성화가 어딨냐. 아,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이러면 화면 공유 안 되죠. 9번. 아, 3, 0점, 0점, 3점, 5점으로 했습니다. 3점인 경우 뭐냐면요. 그 컨벡스 펑션의 정의를 쓴 사람들. 요거였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결국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사실 그래프만 봐도 얘가 컨벡스인 거는 얼추 알 수는 있지만 요거는 사실 증명을 하라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의가 된 fx에 대해서 뭐 얘를 뭐 x라고 할까요? 얘를 y라고 하고 여기 중간에 있는 점이 있죠. 얘가 뭐 람다 x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에 대해서 여기의 y축 값은 요거죠. 요거보다 여기는 람다 fx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fy잖아요. 요런 관계가 성립될 때 컨벡스 함수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쓰면 3점입니다. 요거 자체를 증명을 해야 되죠. 증명. 요게 그림만 그려놓으면은 뭐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부등호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증명을 했었어야 되죠. 그런 경우에 만점입니다. 5점입니다. 말고 증명을 한 경우도 만점이지만 이거 인터넷으로 찾아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2번 미분을 하면은 이게 항상 양수잖아요. 요거를 가지고도 컨벡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요렇게 한 사람도 일단 만점을 주긴 했습니다. 뭐 잘 찾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사실 증명이었어요. 요거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막 식을 막 정리를 하면은 뭐 항상 부등호가 항상 성립이 된다는 거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네. 10번. 여러분들 10번을 할 때 10번을 할 때 적분을 하면은 뭐 적분을 해서 구할 수 있지만 적분 안 해도 구할 수 있죠, 이거. 이거 그냥 삼각형의 넓이 구할 줄만 알면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A번부터 가볼게요.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마이너스 5랑 플러스 5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gx가. 근데 문제는 여기에 면적이 지금 5죠. 그러니까 얘를 확률 밀도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5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B번이나 C번을 구할 때 여러분들 5분의 1을 빼먹고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를 그러면은 이제 B번 구할 때 이제 얘로 구해야죠, 얘로. 얘로 구해야죠. 왜 이걸로 구했어요? 요걸로 구해야죠. 5분의 1 곱한 걸로 구해야죠.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값 구하는 건데 이거 0이죠. 좌우 대칭이잖아요. 0을 기준으로. 뭐 실제로 구하려면은 뭐 x, f, x, dx고 요거 두 구간으로 나뉘죠. 뭐 5분의 1, 1 빼기 0점 빼기 플러스 0.2x 더하기 0에서 5 1 마이너스 0.2x dx인데 요거 구하나 안 구하나 0이겠죠? 기대값이 0일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함수라고 하지? 이분 함수, 오드 함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좌우 대칭이네 아니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안 구해도 이거는 0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요거를 직접 구해도 아마 0이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C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였냐면은 이걸 5분의 1 버전으로 구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우리의 리젝션 영역을 요거라고 했죠. 요 영역이라고 했죠. 우리의 리젝션 리전을 요거라고 했을 때 C금 맞았는데 답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요 B번이요? 용희씨 B번 말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 B번 같은 경우에는 0이 안 나왔으면 틀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적분을 하다가 틀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막 뭐 이상한 분수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0이 나와야 맞아요. 네. 제가 C번 같은 경우 이 알파 레벨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그 리젝션 리즌에 대한 그 프로바빌리티를 구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구하는 식을 쓴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요거죠? 요거 요거를 쓰면 요거를 썼는데 요거를 풀다가 틀려도 이거는 맞게 했어요. 왜냐면은 요거까지 아는 게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x를 요거를 구할 때 이렇게 x를 곱해서 구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틀렸어요. 이거는 기대값 구할 때 x를 곱하지. 여기 이 확률은 면적을 그냥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x를 안 곱해도 되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적분할 필요도 없이 요거 4일 때 여기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5분의 1 빼기 0.2x잖아요. 여기 4 대입해보면은 0.8, 0.2니까 5분의 0.2니까 뭐 25분의 1 나오나요? 요거 그냥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삼각형의 넓이. 여기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5분의 1이니까 넓이는 50분의 1, 그러니까 0.02 나오겠죠? 그러니까 알파는 0.02죠. 적분 안 해도 돼요, 이거. 적분 하지 말라고 쉽게 냈는데 다들 적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분하면은 되게 귀찮아지잖아요. 이거 그냥 삼각형의 넓이만 구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식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서 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풀이 다 한 것 같은데 뭐 질문 있나요 더? 네, 10번에 10번에 제가 그거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지금 10번에 10번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점수 변경 있으면은 메일 드릴게요. 네. 요거 수업 끝나고 제가 이거 바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해줬는데 내 점수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클레임 받는다고 했죠? 몇 시까지라고 했지? 뭐 어쨌든 금요일까지 문의를 주세요. 뭐 내 문항별 점수가 궁금하다. 아니면은 지금처럼 뭐 몇 번 문제 잘 푼 것 같은데 뭐 틀렸냐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